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네네. 오랜만에 찍어요. 오랜만에 같이. 우리 얼굴 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얼마 전에는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뵈는 것 같지? 일 안 하고 이제 해외 연수 갔다 와가지고, 내가 한참 동안. 연수라는 게 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일을 별로 안 한 거 네? 같은데. 어제 우리 저희가 대전 중부경찰서에 조사를 다녀왔어요. 저는 군산. 조사를 다녀왔는데, 군산 다녀왔잖아요. 군산에 사기 사건 다녀왔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슨 사건을 다녀왔냐면은, 성범죄 사건이었어요. 아하. 이게 자칫하면 3년 이상의 내지는 2년 이상의 중범죄로 갈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어. 지금 3년 이상의 2년 이상의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지금 강간이냐 유사강간이냐 왔다 갔다 근데 한다는 지금 얘기네. 혹시라도 이 유튜버가 누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경찰관님께서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고 아니 이게 범죄명을 바꿀까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 아니 우리 제가 고등학교 동문 모임을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형님들 중에 경찰분들이 많아. 네. 훌륭한 분들이 많아. 그런 진짜. 분들이 또 보고 아니 그 얘기할 중에 수도 있잖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10살 차이 나는 우리 형님은 나한테 항상 주변들 보고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 어렵지만 어쨌든 어제 3시 조사였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길게 받는 게 좋을까요? 짧게 받는 게 좋을까요? 짧게 받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짧게 받으셔야 돼. 네. 확률상 예를 10건의 사건이 있다면 8, 9건 무조건 짧게 받으셔야만 좋아요. 한두 건이 이제 만약 판을 뒤집어야 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면 무조건 짧게 받아야 되는데 조사는 1시간 딱 조사받고 끝났어요. 조사는요. 범죄 사실에 있어가지고 경찰관이 그냥 무혐의 때릴 결정을 하고 들어갔다던가 조사는 아니면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었어요.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어떤 범죄라도. 근데 우리는 경한 범죄를 인정받아야 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그 범죄만 딱 인정을 받고 여기까지 끊고 하고, 왔다. 해야 된다. 라는 사실 그 범죄였기 때문에 가서 이제 뭐 납작 엎드려서 조사 열심히 받고 그냥 오케이 하고 끊고 와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뭐 중간에 혹시라도 위기의 포인트가 있었지만 잘 넘기고 그래도 아주 짧게 치고 딱 들어와가지고 오는 길이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 강간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강간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사실 켰어요. 최근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은 사건이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다. 왜죠? 불송치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검찰에서 얼마든지 신청이 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직권 수사가 개시할 다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피해자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또 검찰에서 조사가 그렇죠. 수사가 또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상가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잠깐 일했던 아르바이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이제 성관계까지 가게 됐는데 그거 강간당했다라고 고소를 해서 사건이 진행된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 중에 하나죠. 현장에서 체포됐어. 근데 현장 체포는 좀 사실 무서웠겠다. 그치?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마 앞선 영상을 다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현장 체포됐는데 뭐 혐의 없음 받았다. 라고 하는 사건들 되게 많을 거예요. 꽤 돼요. 영상 속에서도 많고, 영상을 못 찍은 것도 많고. 그럼요. 근데 이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야, 그러면은 거의 뭐, 쉽지 않은 게, 현장 체포돼서 바로 현장에서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진술서 쓰거나 조서받는데, 변호사가 동석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기가 사실 그게 어려우니까 현장 조사, 현장 체포 내지는 현장 임의동행에 이은 바로 조사 그런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변호인 참여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제일 문제는 내가 지금 패닉 상태야. 그렇지. 뭐지 이거 지금? 그렇지. 좋됐다. 그렇지. 어떡하지? 그렇지. 이렇게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갔는데, 그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경찰관이 막 훅 치고 들어온 거야. 그럼 경찰관은 그 심리를 알거든. 죄송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자백을 할 생각이 없어도 자백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만약 현장에서 뭔가 적발돼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일단 입을 봉해야 돼. 입을 봉해야 되는데 진짜 뭐 벙어리가 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애매한 포인트가 존재하고 야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나도 좀 억울하고 그런다. 그러면 딱 이 말만 해요. 억울하다. 안 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 변호사 불러주지. 세 개. 너 변호사는 내가 선임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불러줘. 저기에 범죄도시에 보면 변호사 불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마동석 형님이 전기로 찢이지. 봤잖아. 그 영화니까 그렇지. 어쨌든 뭐 세 마디 딱 기억하고 뭐다? 억울하다. 안 했다. 변호사님과 같이 조사를 받겠다. 뭐라고? 억울하다. 안 했다. 변호사님과 변호사. 같이 조사를 받겠다. 오케이. 우리 요것만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임의동행위원 현장에서 체포를 당한 경우는 잡혀가면 일단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맞아. 거기에서 수사관들이 다 이분들이 워낙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래도 절대 그냥 입 닫아. 다행. 변호사님 선임 하에 그렇지. 조사를 받겠다라고 더 이상 하지 마.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그러면 풀어줘. 그렇지. 그죠? 맞아.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게 사실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 체포는 임의동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임의동행이 되고 네. 저희가 체포 네. 얘기하지만 그죠? 그중에 절반 이상은 임의동행. 그러니까 이게 왜 체포라고 얘기를 하느냐? 법률상으로는 임의동행인데 당사자가 느끼는 건 체포 당하는 거야. 그렇죠. 또 그게- 실질적으로 평가할 때는 사실 체포라고 평가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그러면 있죠. 당사자는 이게 나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이랑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그렇지. 뭐 영장 있어? 지금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가지고 혹시 조사가 필요한데 같이 그죠? 경찰서 지금 가셔야 되겠어요.라고 하면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경찰서를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안 가셔도 되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준비하시고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하시고 다 상의하신 다음에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아시잖아요. 국가의 그 공권력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지, 무섭냐면 자 봐봐요. 옆집 아저씨가 이거 뭔가 되게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띵동 해가지고 경찰서 갑시다 하면 절대 안 가. 근데 경찰이 딱 제복 입고 그렇지, 와가지고 맞아. 가자 그러면 겁먹어서 가잖아. 그럴 수 있지. 맞아. 이거는 국가 권력을 겁먹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굉장히 그 권한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럼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서 조서까지 작성하지는 않고 진술서만 작성하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를 선임해 주셨을 때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함께 받으러 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첫 조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그 진술서를 아니 그래서 작성하실 결론이 때 뭐야? 부인, 그러니까 나 안 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였고 다행히도. 결론이 그러면은 뭐야? 그래서 똥을 어떻게 됐어? 똥을 안 쌌네. 크지게 이제 싸놓은 건 아니고 똥을 안 쌌네.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셨어요. 잘 하셨네.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혐의점을 벗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성관계를 맺었던 장소가 피의자가 주거하는 빌라였는데 중간에 한번 밖에 나와서 담배를 함께 여성과 피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거 중요해요, 그런 거. 그 포인트가 성관계를 맺은 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이 술 마시고 기억을 잘 못했는지 그 전이라고 진술을 해봤고 아, 여성의 진술이 성관계를 왔다 갔다 맺기 하는구나. 전이라고 진술을 왔다 갔다 해봤고 하는구나. 그런데 CCTV에는 뭐가 찍히죠? 시간이 찍힙니다. 그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 빌라에 들어간 시간과 담배를 피러 나온 시간 그렇지. 언제. ton도 나오고 그렇지. 그 다음에 담배를 피고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한 그렇지. 시간에 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성관계를 언제 뭘 했을까? 맺었는지는 충분히 그럼요. 추정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 어느 정도 추정이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서 같이 담배를 피고 들어간 후 그냥 같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담배를 피면서 티격태격 장난도 치고 그럼요. 웃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여성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 우리 의뢰인은 전화할 때가 있었어요. 아하. 지인과. 그러면은 사실 그 중간에 뭔가 강간을 당했다, 뭐 강제 추행이라도 당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현장 일탈할 시간이 존재를 하죠. 그럼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 전에 당했으면. 그지? 근데 그 후에 당했으면은 만약에 성관계를 맺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담배 피고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어갔어요.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아, 뒤는 되게 짧았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너네 밖에 나오기 전에 하고 나왔네. 근데 그래서 밖에 나와서도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지. 툭툭 이렇게 하고 뭐 강제 뭐 이렇게 멱살을 잡는다거나 뭐 도움 못하는데 연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송 변호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는 강간범이구나 할 텐데 걔는 안 그랬구나. 착한 페이스가 착하게 생겼다. 외모 비하하네. 내가?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진하게 생긴 분들 모두 봉기합시다. 우리 조 변호사를 상대로 악플을 달아주십시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한테 그랬지? 뭐야 그럼 뭐야? 나 그럼 그렇게 알아줬는데 너가 그랬다. 내가 내 맘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근데 의외로 그 중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집에 들어갔다가 담배 폈다가 밖에 나왔다가 이 중간 시간에 뭐가 잡혔다. 이건 황금 증거입니다. 그렇지. 황금 증거. 그렇지. 그래서 불송치 결정문을 우리가 받아봤겠습니까? 안 받아봤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신청하는데 신청해서 받아봤죠. 확보했어요. 확보했는데 그 얘기가 많이 써 있나요? 아 근데 그 받는 과정에서도 요새 그 경찰서 아직도 수사권이 조정된 지 얼마나 됐는데 기록을 검찰로 넘어가서 기록을 검찰에 있다고 불송치 이유서를 이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때린 거야. 기각을 때렸다고? 공개할 게 없다고. 넘어가서 연락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지? 아니 수사권이 조정된 지 얼마나 됐는데 불송치 이유서가 기록이 넘어갔다고 경찰서에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결정해야 될 걸 결정을 해가지고 이유서가 기재됐는데 기록 넘어가면 이유서가 경찰서에 없어요? 니네가 결정한 거를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빨리 그런데. 회신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 다시 했어요. 다시 한 그날에 공개돼서 왔어. 이건 또 문제가 있다. 아니 왜냐면 심지어 작성자 자기네들이 작성한 문서를 자기네들 청해 달라고 했는데 없다는 거 아니야. 일반 수사보고로 가면 그 기록에만 살짝 들어가 있고 그 경찰서에 남는 게 없으니까 결정문이 없다는 거야. 결정은 그거 썼을 텐데. 아니 검사가 법원은 사건에 기소했다고 공소장이 없어야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공소장 뭐 하나 지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그러니까. 공소장 한부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공소장 사본으로 보고. 아니 공소장 부본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쨌든 요즘에는 그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받아가지고 이유서를 보니까 이유서가 아주 간단해요. CCTV나 뭐 이런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이유만 서술돼 있어. 하지만 완벽한 이유서다. 결정문은 아주 간단했지만은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미 성관계 후에 찍힌 것으로 보는 이 CCTV 영상 속에 여성이 장난도 치면서 너무 편안하다.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빌라 앞에서 옆에서 담배를 피고 이제 빌라로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고 전화를 남자를 하고 여성만 들어가는데 여성이 자기 발로 들어간다. 중요하죠,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그렇죠. 아니면은 들어갔으면은 뭐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 숨어 있다던가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장난을 치면서 담배도 충분히 피우고 자발적으로 들어가다. 이런 게 이유에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맞잖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써 있는 거죠. 성범죄에 있어서 저희가 누나에 말씀드렸던 게 성범죄 그 순간을 CCTV로 촬영하고 있는 경우는 99%가 없다. 그러니까 직전 상황과 직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전에 자기 자발적으로 함께 이제 술을 마시러 들어가서 술 마시고 성관계를 맺고 이제 담배를 피우고 그 직후의 상황까지 다 나와 있는데 성범죄를 그것도 간단한 추행이나 이거 추행인가? 라고 의심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추행이 아니라 강간, 폭행 협박을 벗기고 때리고 심지어 성관계를 억지로 당했는데 나와서 웃으면서 장난치고 남자가 전화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하는데 그냥 들어간다. 이상하지. 뭐 연애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던 상황도 아니고 이미 뭐 서로 거의 남남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몇 개월 전에 했다가 끝나고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처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뒤에는 뭐 어차피 신고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카톡이나 이런 연락한 내용을 따지면 보기 직전에 내용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해봤지만 네네. 카톡 내용에서 보기 직전은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본 이후에도 다정하다.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내 사건 중에 그게 송치된 사건이 있어. 물론 우리 엄청 다투고 있고 아마 이거는 송치됐지만 불기소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앞뒤로 다 사정해. 근데 여자가 한 2주 뒤에 신고했어. 근데 이거 송치됐어.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무 물론 막혀서 당연히 그런 거 의견서로 엄청 많이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이때까지 들어간 의견서 한 50장 돼요. 아시죠, 피디님? 뭔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우리가 판결례를 두 차례에 걸쳐서 분석해서 그죠?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범죄 고의를 인정하는데 성인지 감수성 오케이 인정하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뭘 해야 된다? 피해자의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이면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심지어 기계적으로 넣어야 될 게 뭐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체포나 임의동을 했다. 그때의 피의자의 상태를 몸캠으로 찍으면 가장 좋고, 바디캠? 바디캠으로 찍으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수사복으로 쳐놔야 된다. 이 사람 근데- 된게 황당하게 편안하게 방에 있다가 임의동에서 간 거거든? 저는요. 그러면은 좀 이제 정확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그 수사보고를 법정에서 증거를 부인하면 재판장님들이 이런 걸 봤어요. 물론 이제 고단 사건, 고압 사건은 기록 자체가 넘어오기 전이지만 예전에 고약 사건, 고정 사건 하면 재판장이 증거를 들고 있어요. 알죠? 근데 거기에서 수사보고서하고 거짓말 탐지 이런 거 증거도 부동의 하잖아요. 바로 잡아 째버려. 그래. 기억나요? 몇 번 봤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난 진짜 바로 빼는 거는 그냥 못 봤고. 거기에서 그냥 바로 잡아 째버려. 바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 맞죠? 시원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사보고서가 경찰관이 수사에 관해서 작성한 거니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수사보고서가 엉터리인 게 되게 많다. 맞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있지 않나요? 조심해야지.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는 현출시킬 수 있는, 많이 현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1차적으로 경찰관한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맞아요. 출동한 때부터 신고받은 전화 내용부터 객관적인 거 다 때려 박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사하는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주관이 굉장히 많이 담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게 뭐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경찰의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에 굉장히 수사관의 그 주관적인 정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돼서 움직이는 느낌을 좀 받은 게 꽤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사건도 있었다.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지만 CCTV 같은 거 잘 분석해가지고 경찰관 설득하고 경찰관님도 또 함께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같은 거 잘 분석해 주셔가지고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이제 유사한 사례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